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백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열심히 실천하는데도 왜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끌어당김을 실천하는 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이 우주의 원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셨나요? 2007년 론다번의 시크릿이 나온 이후에 수년에 거쳐서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 열풍이 일었습니다. 아마 시크릿을 안 읽어본 사람은 있어도 그 책의 제목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책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시도해봤음에도 정말 그렇게 하니 되더라. 그걸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시도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마치 희망 고문을 하듯이 끌어당겨질 듯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좌절의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끌어당김에 성공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걸까요? 또는 작은 일들은 종종 성공하지만 큰 소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혹자는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조금씩 일리 있는 말이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정말 무엇이기에 우리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지 제리와 에스더 힉스의 유쾌한 창조자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리딩 이후에는 제가 그 내용의 요점을 쏙쏙 뽑아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먼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열쇠는 소망의 주파수에 어울리는 진동 상태로 자신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신의 소망에 진동적인 조화를 성취해내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망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미 소망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듯이 실감나게 연기해보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생각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지휘하는 연습을 해가면 소망에 상충되지 않는 기쁨의 진동을 일관되게 내보내기 시작할 것이며 소망하는 것이 당신의 체험 속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진동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의 주의가 소망하는 것에 가 있는지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 없다는 쪽에 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의 주파수에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은 만족감이나 낙관적 기대감, 삶에 대한 열의,
그리고 기쁨의 감정들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쪽으로 주의가 가면 당신은 염세주의나 걱정, 낙담, 화, 불안감 또는 우울함 같은 감정들 사이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우주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삶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의 체험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반영해 줍니다. 반면에 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도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 관한 것이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고 있을 때 당신은 미래 삶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의 의미는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아이디어, 사람, 사물은 실상 매 순간 진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당신의 시선, 주의가 가게 되면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당신은 시선이 가 있는 대상에 담긴 진동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그것처럼 진동하게 되며 그것처럼 진동하면 할수록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당신에게 더 많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끌어당김의 경향성은 당신이 그것과 전혀 다른 진동을 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진동을 당신이 내보내면, 즉 당신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하거나 이전과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새로운 진동에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당신에게 새롭게 끌려오게 됩니다. 당신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진동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의 진동과 파트너의 어떤 측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의 진동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 당신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관계 체험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현재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웃에 사는 부자에게 질투심을 자주 느낀다면 당신의 재정 상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에 담긴 진동과 질투심의 진동은 서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동 상태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원하는 삶을 쉽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연습해 간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자신이 품는 모든 소망이 쉽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 당신이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것이 자신에게 끌려온다는 것이 모든 체험을 관통해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 존재의 진동을 반드시 소망의 진동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면서 주로 그것이 없는 현재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소망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담긴 진동 주파수와 그것이 있다는 것에 담긴 진동 주파수는 서로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소망과 믿음이 서로 진동적으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삶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이나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강렬한 대조적 상황은 그들 안에 매우 강렬하고 집중된 요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진실한 요청에 근원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강렬하게 응답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소망을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망을 받아들이는 진동 상태에 있기보다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처에 그들의 주의가 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요청에 응답된 이익을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실상 그들의 요청에 대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음의 미래 세대들과 현 세대 중에서도 자신들의 소망에 진동적으로 정렬된 일부의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우주에는 당신들 모두가 언제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근원의 웰빙과 풍요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동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삶의 자리를 강력한 웰빙 흐름의 수혜자로 바라보세요. 이 강력한 흐름 속에 잠겨 그 흐름을 느긋이 음미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을 이 무한한 흐름의 선도적인 수혜자로 느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을 강력하고 무한한 웰빙 흐름을 누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느끼는 것은 분명히 현재 당신의 삶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아주 축복받은 존재로 느낄 것이며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별로 축복받지 못한 존재로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다음의 진실을 명확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축복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정도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당신이 근원의 흐름을 얼마나 많이 자신에게 허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에 좋은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축복받지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그 느낌의 강도는 근원의 흐름에 대해 당신이 저항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감에 따라 근원의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 습관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든 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물리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웰빙의 흐름과 진동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저항의 생각을 품지만 않았다면 지금 당신은 그 흐름을 완전히 받아들여 삶 속에서 웰빙만을 누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근원이 그대로 뻗어나와 물리적으로 표현된 존재인 당신은 근원의 흐름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근원의 생명력인 웰빙 흐름에 연결되는 삶을 허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당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불치병을 진단받았거나 재정적인 파산 상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혼 와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주 법칙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근원과의 연결을 허락하는 허용의 상태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단호한 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곳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당신은 출발하는 장소와 도착할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즉시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가는 도중에는 그곳에 제대로 가지 못할까봐 걱정할 수도 있고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방향을 돌려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갈 만큼 심하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가는 도중에 차를 돌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돌아갔다가 또다시 앞으로 가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당신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에서 그곳에 도착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기에 당신은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곳에 제대로 가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이처럼 당신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도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동의 기초에 작용하는 끌어당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포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가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진동 비율 속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체험하고 싶은 어떤 걸 보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라고 외치면 그것을 당신의 체험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체험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보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건 아니야, 싫어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 역시 당신의 체험 속으로 끌어들여 포함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좋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싫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동적인 끌어당김에 기초를 둔 이 우주에는
배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어떤 것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그것을 초대하고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는 진실로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부재에 관한 진술입니다. 보통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조차도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진술들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난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난 혼자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앞부분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은 뒷부분의 진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진술을 할 때조차도 거의 동시에 뒷부분의 진술로 돌아와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생각에 담긴 진동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창조적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해 갈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속도와 강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호출된 근원 에너지가 물리적 삶 속으로 흘러드는 걸 당신이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소망에 관해 숙고해온 시간의 양과 소망의 명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힘은 오늘 처음으로 잠시 생각한 소망보다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소망이 훨씬 더 큽니다. 또한 소망이 가능한 더 명확한 형태로 정의될수록 당신이 소망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실현시킬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방식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자신의 소망이 그 속도와 강도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해 당신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느끼는 일이 꽤 쉬워집니다. 이것은 창조 공식의 3단계인 허용하기 또는 저항하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당신의 생각을 지휘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격려합니다. 생각을 지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싶은 어떤 느낌이나 기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이끌어 지휘해 가는 것보다 원하는 기분에 도달하려는 것이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진동적으로 일치되는 생각들을 더 쉽게 품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제는 확실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저는 약속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는 데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요청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우주의 응답을 둘,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먼저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상상을 실제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만족의 느낌을 가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쉽게 현재 상황에 매몰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없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알아채고 생각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당장 눈앞의 문제와 불만, 가지지 못한 현재 상황 속에 파묻혀 사는 시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보다 현저히 많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때때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는 소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며 또 명확한 형태로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떠올릴 때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근원의 에너지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불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데 내가 사랑, 즐거움, 기쁨, 만족, 기대감과 같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근원의 에너지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이 신념이 되어 종종, 때로는 거의 대부분의 소망에 저항합니다. 아마 이 과정을 연습하다 보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마음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마음 챙김이나 세더나 메소드 같은 방법을 응용해서 저항의 마음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저항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그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스스로 설득하고 납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또 저는 때때로 그 저항의 마음에 지극한 사랑을 보내는 것으로 저항을 녹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생각을 의식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생각에서 자신의 주의를 의식적으로 거두는 유일한 길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사실 더없이 명확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신념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결국 신념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연습이 되지 않아서 처음엔 쉽지 않게 느껴지고 당장 눈앞의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손 놓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통제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생각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고 화를 내게 되는 악순환의 쳇바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시면
우선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스스로에 대한 부정만을 키워서 그런 미래를 끌고 올 뿐이니까요. 이때에는 우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때 다시 허용과 사랑의 마음, 행복과 기쁨의 마음을 서서히 내 안으로 끌고 와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짧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청을 할 때는 있음에 집중하라. 없음을 생각할 때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라. 꾸준한 연습으로 창조를 떠올리는 시간의 양을 늘려라. 명확한 소망을 떠올려라. 허용을 하려면 저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려놓아라. 자신을 통제하고 학대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원하는 기분에 도달하라. 자, 여러분, 제가 2번이나 반복했으니 이제 모두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최소한 끌어당김의 법칙과 우주의 원리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꾸준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왔을수록 더욱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은 기분 좋은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사람은 원래 습관대로 하던 걸 하는 걸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걸 증명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또 끌어당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근원에 닿아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백일이었습니다.